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적어도 굶지는 않겠구나. 싫어하는 거를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나에게 있겠구나. 올해 들어와서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23년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세상과 좀 연결을 해야겠다. 성과를 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됩니다. 올해 12월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주신, 주님이 허락하신 기대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러한 날들이 쌓여서 밖에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저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쓰는 배우 이지혁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에 대놓고 인사를 드리네요. 2023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월 31일 9시 39분인데 원래 저의 계획은 12월 31일 오늘 연말정산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였는데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서 편집을 못할 것 같습니다. 23년 잘 보내셨나요? 23년도에는 제가 콘텐츠를 정말로 적게 올렸죠. 10월 달에 하나씩 올리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것도 그냥 나레이션으로만 올렸는데 이렇게 인사를 직접적으로 하게 되니까 저도 되게 감회가 새롭고 새롭게 태어난 기분입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에는 저도 다시 유튜브에 힘을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느 정도 구축을 했거든요. 23년은 제 인생에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 삶에서 몇 번의 기억에 남는 연도가 있는데 그 연도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2009년 처음 연기를 시작할 때, 그리고 2018년 처음으로 단편 연출을 했을 때, 그리고 2023년 올해. 왜 올해가 이렇게 기억에 남게 됐을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2023년도 쓰는 배우 이지혁은 유튜브를 하지 않고 뭘 했나? 이런 것들도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2024년도에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2024년 쓰는 배우 채널의 방향성도 어느 정도 정해졌고요. 저는 항상 한 11월, 12월부터 그 다음 해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한 해의 목표를 어떻게 정해야 되고 기도 제목을 어떻게 정하고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두고 기도를 하는데 23년 들어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세상과 연결이라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서 아는 사람들하고만 작업을 했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 작업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23년도에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모르는 사람들과 작업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올드보이에서 보면 15년 동안 방 안에 갇혀 있으면서 만두만 먹으면서 무술을 연마하잖아요. TV를 보면서 팍팍팍팍 하잖아요. 내가 혼자서 방 안에서 했던 거를 세상에 먹히나 한번 시험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깡패를 만나요. 근데 몸이 막 따라줘요. 이거 먹힌다. 저도 뭔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혼자서 계속해서 연습하고 노력하고 훈련해왔던 것들이 세상에 먹히나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던 한 해입니다. 그런데 되돌아봤을 때 너무나 감사하게 새로운 분들과 작업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 작업들이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데 그분들에게 신뢰를 얻고 너무나 감사하게 저를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처음 봤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경험들을 좀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거기서 또 자신감을 가지고 근데 사람들의 인정에만 목매이지 말고 항상 나는 나 스스로한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겠구나. 나의 기준은 내가 정말로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했냐, 내가 하는 일을 사랑했냐,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냐, 여기에 두고 가야겠다. 그렇게 했을 때 남한테서 오는 인정이 진짜 인정이지 나를 속이면서 그리고 남도 속이면서 인정을 받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드디어 제가 제 콘텐츠를 보면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먹고 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있는데 내가 과연 이걸 하면서 먹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가? 있을까? 나이가 한 살 한 살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40대를 향해 가면서 먹고 사는 걸 해결을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그리고 꿈도 이룰 수 있을 텐데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돼야지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기반을 닦을 수 있을 텐데 내가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다행히 올해 그거에 대한 불안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건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모임에서 좀 어린 친구를 알게 됐어요. 거기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계발 모임이었거든요. 전 자기계발 좋아하니까. 근데 그 친구가 30대 초반인데 투자를 했대요. 얼마를 했냐? 5억. 와우. 근데 30대 초반인데 5억을 모았는데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와,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5억을 모았는데도 불안해. 그러면 뭐 인간에게 있어서 이 불안함이라는 감정은 그냥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안함이라는 감정은.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돈의 액수로 나의 불안함을 잠재울 수 없다. 저는 뭐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도 없고 물론 항상 돈을 벌긴 했는데 진짜 항상 한 달 살이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올해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적어도 굶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싫어하는 거를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나에게 있겠구나. 싫어하는 걸 안 한다라는 자유감이 나한테 있겠구나. 이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로 저한테 올해 들어와서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싫어하는 걸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돈이 권력인 사람과 작업하지 않을 용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일을 하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함이지만 돈으로 나한테 갑질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주더라도 이 사람의 댐댐이가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상호간에 존중이 없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다. 그 선택권이 나한테 있다. 이거는 저한테 있어서 엄청난 큰 자유함을 줬어요.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한다. 그 선택함으로 나아간다. 이거는 정말 저에게 엄청난 큰 것이거든요. 올해 그거에 대한 믿음이 생긴 해였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정말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저의 창작 활동도 더 많이 할 거고 수익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저의 삶을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영상 제작사를 작년에 사업자를 내고 올해 들어와서 조금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감사하게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일들도 들어오고 있고 연결되어 가고 있고 또 12월 달에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하고 다녔던 꿈 복합 문화 공간을 계약하게 됐습니다. 저만의 공간을 가지는 꿈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12월에 드디어 그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서 거기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할 거예요. 상영회도 하고 독서 모임도 하고 뭐 때론 창작 발표도 하고 그 안에서 아무튼 재미난 것들을 많이 기획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구체적인 건 없지만 하다 보면 되겠죠. 늘 그렇듯이. 자, 그렇다면 제가 23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뭘 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1월에는 독립영화 환상의 섬이라는 영화의 조감독 겸 주연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예산 영화라서 이제 인력을 모아야 되잖아요. 1인 다역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전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제가 제작할 때도 1인 다역을 했었고 항상 그랬기 때문에 이번 영화에 주연을 맡으면서 조감독을 했고요. 그리고 편집까지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편집 감독이라기보다는 PD님께서 편집 감독을 하시고 저는 편집 기사로서 기술자로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코로나에 걸리게 돼요. 두 번째 코로나였는데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고향에 내려가서 걸렸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코로나를 전염시키고 올라온 게 죄송하네요. 연초에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지원 사업들을 하나하나 적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막 밤새고 기획하고 머리 짜내고 이러는데 다 떨어졌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여의치 않아요. 뭐 떨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
제가 배우를 하면서 오디션을 보고 프로필 돌리고 정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운 게 저한테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제가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죠. 결과는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가 항상 깔려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만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거, 이게 저의 큰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제가 외주 PD를 하게 됐어요. 쇼폼 PD를 하게 됐는데 제가 나간 현장은 고깃집이랑 미용실이었어요. 작년 말부터, 재작년 말이죠. 그러니까 2022년 말부터 세로 영상이 되게 뜨기 시작했거든요. 쇼츠, 릴스, 틱톡. 이거를 하는 회사를 제가 계약을 해서 쇼츠랑 릴스랑 틱톡을 찍으면서 이거에 대한 감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오시 스케치 코미디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쪽으로 지금 세로 영상으로 넘어오고 있고요. 그 외주 일을 하게 됐고 3월 달에는 실력자 모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개발 모임에 참여하게 돼요. 한 8주 동안 빡시게 하는 모임이고, 이 모임은 실력자 모임인데 실패 능력자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시도를 하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야. 실패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고요. 4월부터는 제가 웨딩 촬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웨딩 촬영이 좋은 게 저는 이쁜 거 찍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장 이쁜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감동받아서 촬영하면서 본 적도 있고, 웨딩 촬영을 시작했고 감사하게 계약을 맺고 현장에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마이지너 워크샵이라고 연기 훈련 워크샵을 들었습니다. 저한테 연기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항상 연기는 가상의 상황 속에서 진실된 행동이다 라는 정의를 말씀드려요. 그게 지금까지 연기적 정의 중에 가장 깔끔한 정의가 아닐까? 근데 이 말을 하신 분이 마이지너이시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연기 코치인데 이 워크샵을 하시는 코치님이 있어서 가서 들었고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연기적 방향이 되게 맞았고, 그래서 감동이 밀려와서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홍보 영상을 하나 촬영해 드렸었거든요. 5월 달에는 스케치 코미디 채널, 저희 젊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 스케치 코미디 채널을 포기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에너지와 시간을 갈아 넣었는데 성과가 미미해서 이거 어쩔 수 없다.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다. 내가 너무 갈리는 느낌이다. 라는 생각에 팀원들한테 죄송하지만 포기를 하게 됐고, 그리고 6월 달에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쉬어가는 달로 저를 내버려 두는 달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내버려 뒀을 때 내가 스스로 어떻게 움직이나 어떤 생각들을 하나, 그것들을 한번 시험해보는 달이었어요. 되게 소중한 달이었고 되게 행복했고, 이게 어떻게 했냐면 혼자서 제주도에 가 있진 않지만 내가 지금 제주도에 한 달 살이를 하고 있다 라는 가정하에 수원에서 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어떤 글을 쓰고 어떤 생각들을 할까? 너무 행복했고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하루 한신 프로젝트라고 제가 마이지노 워크샵을 하면서 얻은 깨달음과 그런 영감을 통해서 매일 카메라 앞에서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으로 있기, 무언가 연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 그냥 진실된 행동으로 그냥 이 순간에 그런 훈련을 했는데 그것도 참 의미 있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북충주 농협 홍보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게 저랑 함께하는 감독님이 계세요. 그 감독님이랑 연초인가 한 3월인가 4월 달에 식사를 하면서 저는 홍보 영상도 좀 드라마타이즈로 찍고 싶다. 이런 걸 찍으면서 전국 돌아다니면서 배우들이랑 함께 작업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말을 한 지 몇 개월이 안 됐는데 이런 홍보 영상 일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여기 드라마타이즈 느낌도 있었거든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말이 실현이 되는구나. 와, 이거 뭐지? 어차피 나는 드라마타이즈 영상을 찍는 걸 좋아하고 그 안에 연기가 들어가는 걸 좋아하고 대본을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돈도 벌 수 있네. 말한 게 현실이 되는 거. 이거만큼 짜릿한 게 없거든요. 진짜 너무 짜릿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했고, 물론 드라마타이즈만 찍은 게 아니라서 너무 힘들었지만 편집할 때 진짜 빡셌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8월 달에는 마이지노 워크샵 심화를 했고 우연찮게 단편영화 조감독을 하게 됐어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빡셌습니다. 이때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운전하다가 진짜 졸음운전 너무 했어요. 신호등에 빨간불이 섰을 때 완전 잤었거든요. 한 번은 촬영이 끝나고 집에 가는데 이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에 세워놓고 아싸리 그냥 차 안에서 잠을 자고 했었습니다. 이 현장을 통해서 카메라 앵글이나 카메라 워킹이나 그리고 그런 현장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또 엄청나게 많이 배울 수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제주도에 가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조감독이 아니라 촬영 감독으로 갔고요. 이때도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제주도에서 촬영을? 저는 이쁜 거 찍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뮤직비디오는 이쁜 걸 많이 담아야 되는데 촬영을 하면서 좋은 거는 이렇게 여러 곳을 돌아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1년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일상을 다큐로 남겨놔야겠다라는 기획을 했고 올해 9월 달부터 처음으로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촬영을 하면 저는 앞으로도 많은 작품들을 남길 텐데 가장 뜻깊은 작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우리 가정 안에 태어난 거고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사랑을 배웠고 어떻게 이렇게 나를 믿어주실 수 있을까 라는 그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부모님 안에서 안정감을 너무 느끼며 살았거든요. 저는 되게 여리고 불안함을 잘 느끼는 사람인데 정말 부모님한테 너무나 많은 걸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은 정말 너무나 불공평하고 누구는 노력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노력에 대해서도 되게 불공평해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 그럼에도 부모님 안에서 부모님 밑에서 노력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고 노력할 수 있게 되었고 제 삶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영화화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 올해 9월부터 찍었는데 내년에 까지 찍고 그 후년도에 편집을 해서 완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제 일을 하면서 간간히 고향에 내려가서 촬영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9월부터는 그 꿈의 가족이라고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 영화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에어비앤비 홍보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그리고 단편 영화 조감독을 또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이자 감독인 김도열 감독님의 영화에 조감독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3회차였는데 제 집은 수원이고 현장은 파주였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출퇴근을 했거든요. 그리고 11월에는 부산 여행을 가고 그리고 또 제주도 촬영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너무 제주도는 근데 설레. 진짜. 제주도 너무 좋아. 벅차요. 제주도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자주 내려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서울 시크릿 아트 페어라고 미술품을 판매하는 그런 미술 전시전이었는데 호텔에서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거기서 그림들이 우와 이렇게 비싸 그림이? 그런 걸 느꼈고 그러면서 그 촬영 편집을 했고 12월에는 모발 레인저라고 리디아 153이라고 두피 관리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광고 모델이 돼서 모발 레인저라고 촬영을 시작했고 수원시에서 하는 수원시 유튜브 대스타 촬영을 하고 또 12월에 드디어 아까 말씀드린 공간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매달 정리를 해놓으니까 내가 1년 동안 무엇을 했고 어디에 집중했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내 생각들은 무엇이었는지 정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저의 2023년 연말 결산을 마치게 됐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23년 저한테 너무 중요한 해였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2024년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더 많이 변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룰 건 제가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내세우고 있는 메시지 당신의 이야기가 작품입니다. 그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삶이 가치가 있게 느껴지고 내 삶이 가치가 있게 느껴져야지 지금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조금 막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4년도에는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면서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인식을 깨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24년도에는 그걸 중심적으로 조금 콘텐츠를 만들어 볼까 하고요. 그러면서 저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나레이션도 나갈 거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사드리는 것도 나갈 겁니다. 김창옥 교수님이 이번에 유퀴즈에 나와서 하셨던 말씀 중에 되게 와닿았던 거를 전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그냥 너가 좋아. 너라서 좋아. 너랑 같이 있으면 좋아. 가. 신이 인간을 대하는 가장 유사한 방식이 오직 너의 이름으로 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그런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았고, 그런데 신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은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우리를 그의 형상에 맞게 만들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못해서 미움받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스스로 깨우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 되지 않을까. 23년 연말 정산 영상이지만 24년도에 올라가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